안녕하세요. 2025년 석유 사업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석유 판매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준비했는데요. 석유 사업자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은 석유사업법 및 관련법의 이해 시간입니다. 석유사업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석유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석유란 동양과 서양 모두 돌에서 나는 기름이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천연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산출되는 탄화수소의 혼합물을 말합니다. 그럼 원유는 무엇일까요? 원유는 지질학적 과정에서 생성된 자연 상태의 석유, 즉 석유의 원료 물질입니다. 원유는 주요 탄소와 수소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탄화수소의 혼합물인데요. 이외에도 황화합물, 질소 화합물, 금속 염류 등의 불순물을 소량 함유하고 있으며 이 불순물들은 석유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정유 공정에서 분리 제거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 사용하는 다양한 석유 제품은 바로 이 원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결과물인 거죠. 그럼 석유 정제 공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유를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증발하여 기화되고 이것을 식혀서 차례로 용기에 담으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석유 제품이 생산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LPG는 원유의 상압 증류장치 최상단에서 추출되며 세정 장치를 거쳐 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LPG 회수 장치에서 프로판과 부탄으로 분리하여 생산됩니다. 다음으로 휘발유가 생성되고 LPG와 등유 유분 사이에서 유출되는 나프타가 생산됩니다. 나프타는 끓는 점이 100도씨 이하인 경질 나프타, 100도씨 이상인 중질 나프타로 나눠지는데요. 연료와 다양한 분야의 원료로 사용되어집니다. 다음은 항공유와 등유가 생산되고 그런 다음 자동차, 트럭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유가 생산됩니다. 중유는 석유 제품 중 수요가 굉장히 많은 제품인데요. 선박의 내연기관, 보일러 연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ABC 중유로 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포장용이나 건축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아스팔트가 생산됩니다. 지금까지 석유와 원유, 석유 제품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석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유사업법 제2조 정의에서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 제품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 석유 제품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그리고 탄화수소유와 석유가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탄화수소유는 항공유, 용제, 아스팔트 등이 있으며 석유가스는 프로판과 부탄, 그리고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유사업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석유사업법의 제정 목적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 제품과 석유 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 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어서 석유사업법의 구성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석유사업법은 크게 9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은 목적과 정의,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석유 판매업을 운영하는 석유 사업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제2장은 등록과 신고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3장은 석유 비축, 4장은 부가금, 5장은 석유 수급, 배급, 6장은 품질 검사, 7장은 석유 대체연료 사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과 더불어 제8장 역시 많이 적용되는 조항들이 많은데요. 보고 및 검사, 행위의 금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장에는 형사처벌과 과태료 등의 벌칙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석유사업법은 크게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석유사업법은 석유사업자와 관련된 유통과 품질에 관련된 준수 의무와 금지 의무로 구분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준수 의무는 해야 하는 것들, 금지 의무는 하면 안 되는 것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먼저 준수 의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5조, 9조, 9조의 2, 10조, 32조, 33조에는 등록 및 변경 등록, 신고 및 변경 신고에 대한 의무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조에는 개시, 휴업 및 폐업에 대해서, 25조와 31조에는 품질검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38조에는 수급 거래 상황 보고 의무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지 의무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지 의무는 보시는 것처럼 표에 나와 있는 사항을 어떠한 경우라도 하면 안 되는 것인데요. 교육을 시청 중인 석유사업자분들께서는 주의 깊게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 제29조 가짜 석유 관련 금지 사항들입니다. 가짜 석유 제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사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한 수입, 저장, 운송, 보관 역시 금지되어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39조 행위의 금지 조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량 미달,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유 등을 차량의 연료로 사용 금지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초 강의를 다 들으시고 심화 교육을 통해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조에서 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31조에서는 불합격 석유 대체연료 등을 판매, 인도, 저장, 운송 등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등 석유 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대리점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제, 석유 중간 제품, 부생 연료유를 제외한 석유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데요. 등록 대상 석유 판매업이기 때문에 저장 시설과 수송 장비, 그리고 자본금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하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등록 대상 석유 판매업인데요. 저장 시설과 주유기, 공중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반면 일반 판매소는 신고 대상인데요. 저장소, 취급소 등의 시설 증명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작년 석유사업자 교육을 수강한 사업자 중 석유사업법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교육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석유사업법과 관련된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석유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 법령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즉 석유사업법이 있겠죠. 석유사업법과 관련된 법으로는 첫 번째,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토양 오염, 정화, 관리와 관련된 토양환경 보전법, 항만 운송 전반에 걸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관리법이 있는데요. 그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석유사업법과 가장 밀접한 법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고 대답을 할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석유사업자가 판매하는 석유 제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석유사업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석유사업자가 대표적으로 취급하는 석유 제품 중 휘발유는 제4류, 제1석유류에, 등유와 경유는 제4류, 제2석유류에 해당하며 휘발유의 지정 수량은 200리터, 등유와 경유는
1000리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정 수량이란 위험물의 종류별 위험성을 고려한 저장소 설치 허가 등의 최저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석유 사업자는 석유 사업의 등록을 위하여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주유 취급소, 일반 취급소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동 판매 차량으로 이동 판매를 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이동 탱크 저장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석유 제품의 운반 용기에 대한 기준도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전법입니다. 석유 제품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 중 하나인 석유계 총탄화수소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따라 석유 사업자의 영업시설은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이 되므로 토양오염도 측정 및 오염 토양의 정화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토양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수시 검사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사항으로 토양 오염도 검사 주기에 대해 살펴보면 정기 검사는 완공 검사일로부터 최초 6개월 이내 5년, 10년, 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1회 실시하고 1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실시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항만에서 선박의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석유사업법상 일반 대리점의 등록과 별개로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 연료 공급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만에서만 선박 연료 공급업을 하는 일반 대리점의 경우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일반 대리점의 등록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선박연료 공급업의 등록 요건을 적용받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상에서 영업하는 일반 대리점은 선박연료에 한해서만 공급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마지막 관련법은 폐기물관리법인데요. 폐기물관리법은 폐유 등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 방법,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 사업자가 저장시설을 청소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품질에 적합하지 않은 석유 제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폐기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석유 판매업자나 소비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유 등을 재활용하여 생산되는 정제 연료유를 석유 제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석유 판매업자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정제 연료유를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4년 8월부터 석유사업법에서 친환경 정제원료가 도입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나 폐윤활유, 정제원료유 등을 석유 제품의 원료로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친환경 정제원료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석유 정제업자가 공급받아 석유 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것이므로 석유 판매업자가 친환경 정제원료를 완제품인 석유 제품에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